2021년 7월 9일 장이 끝나고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전격적으로 인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 이것은 중국 경제를 예상했을 때 가장 파급력이 큰 거시경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보면은 총 1조 위엔입니다. 1조 위엔은 우리 돈으로 약 177조 원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지준율 인하는 사실은 뭐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이번과 같은 2021년 7월 9일과 같은 전격적인 지준율이 있고 부분적인 지준율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지준율을 했던 경우와 부분적인 지준율을 했던 경우가 이제 지난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부분적인 지준율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지준율을 했을 때 중국 증시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국 증시 지표인 상해 종합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준율 인하 발표 1의 지준율 인하 폭, 그러니까 전면 지준율을 했던 경우인 것이죠. 2015년 4월 9일, 2015년 8월 25일, 2015년 10월 23일, 2016년 2월 29일, 2019년 1월 4일, 2019년 7월 6일, 2020년 1월 1일에 이어서 이번에 2021년 7월 9일에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 발표 직전 1개월간 상해지수의 변동률과 발표 이후의 상해지수의 변동률의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7차례의 발표 이후에 상해지수의 변동률을 보면은 가장 최근인 2020년 1월 1일의 경우에는 발표 이후 상해지수는 2.41%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뭐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9월의 경우에도 발표 이후에 상해지수는 3.15% 하락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발표 이후 상해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2016년 2월 29일에는 발표 직후에 한 달 뒤에 상해지수가 8.55%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2019년 이전에는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 발표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반면 2019년 9월과 2020년 1월에 발표된 지준율 인하는 증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표 이전 한 달간의 상해 지수가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 발표 1개월간 상위 지수가 하락했던 시기가 딱 2번 있었는데 바로 2015년 8월 25일 날 0.5%포인트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발표 이전 상위 지수가 무려 27.17%나 하락했었습니다. 2015년에 굉장히 중국 증시의 그 변동폭이 심했었죠. 뭐 한 달 사이에 뭐 27%나 주가가 하락했다는 건 참 어마어마한 하락폭인데 이때 지준율 인하 발표 이후 한 달간 상해 지수는 2964.97포인트에서 3092.35포인트로 4.3% 상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 발표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또 한 차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역시 또 한 달간의 상해지수가 5.67%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상해지수는 2.77% 상승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2021년 7월 9일 현재 상해지수는 지난 한 달간 1.87%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과 2019년처럼 상해지수가 하락한 상태에서 지준율 인하폭이 발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 달간 상해지수, 뭐 더 이제 크게는 앞으로의 상해지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데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많이 풀었다. 그 푸른 자금이 1조 위엔, 우리 돈으로 177조 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금의 일부가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난 한 달간 약세를 보였던 상해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번 지준율 인하를 계기로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7월 들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그 이후 열흘간 중국 상해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중국 증시 관련 뉴스를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상의 제재를 가하는, 그러면서 디디 추싱뿐만 아니라 나머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나 뭐 JD.com 이런 기업의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였고, 중국 본토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좀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과를 굉장히 자랑하려는 이러한 분위기와 정반대로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 지난 7월 들어서 열흘간의 중국 증시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 당국, 특히 중국 중앙은행에서도 전격적이고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 올 들어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저희 더모아 투자자문 뭐 마찬가지이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양호한 데에 비해서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 이것이 올해 지금 중국 증시 7개월간의 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를 계기로 다시 상승 반전하는 중국 증시를 기대해 봅니다. 적어도 그 상장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중국의 제반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한 것과 거의 유일하게 여기에 그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중국 증시,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국 증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정상의 정상화, 이번에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가 중국 증시가 일반 중국 경제 지표와 같이 상승 쪽으로 터닝하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